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기업들 최신 이슈와 함께 또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의 모멘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헤드라인만 봐가지고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더니 네. 다 좋은 거라고 주가도 오르고 시장도 다 돌렸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미운 털 빼고는 되게 잘 나왔죠. 잘 나온 그게, 건가요? 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H20 예, 중국용 H20. 칩 예, 예. 때문에 이거 조금 미운 털이긴 하다. 근데 그거 빼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미운 있겠는데. 털 뺀 실적을 또 내놨잖아요. 따로.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실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총 매출은 441억 달러였죠. 근데 YY 기준으로 이제 69%.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이제 73%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논갭 기준하고 갭 기준을 좀 비교를 해야 네. 되는데 회사는 계속 논갭 기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표준화된 게 아니고 우리 진짜 실적이 이거예요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논갭 기준으로는 이제 H20 손실 제외하면은 이제 0.96달러 정도 EPS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잘 나왔는데 예를 들어 손실을 포함하게 되면 0.81달러였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했을 때는 사실 잘 나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수출 규제의 역량은 이제 한 1분기에 45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2분기 추산을 좀 했거든요. 이게 8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출 통제가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2분기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80억 달러 추산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풀리더라도 뭐 반영되기까지는 좀 리드 타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미운 털이 H20이었는데 그래도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하고 일단 좀 어느 정도 화해 모드가 됐고 그러면 H20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를 또 끌어올린 거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엘 울트라. 맞아요. 그러니까 예. 잘 팔리네. 이거 진짜 잘 팔리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분기 초에 차질 없이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이제 서버렉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공급 약간은 병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폭스콘이라든지 이 회사들이 조금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3분기 초에 차질 없이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같이 실적은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블랙엘 울트라 GB300이라고 하는 게 이번 어닝콜에서 젠슨 왕이 주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일단 공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 공급됐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이닉스가 아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으니 하이닉스 실적도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랙엘 울트라형이 들어가는 거는 HBM3E입니다. 이게 12단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8개가 탑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그것도 좋았던데 엔비링크 퓨전. 네. 예,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NV링크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블랙엘 울트라에서 NVL72가 있는데 이게 AI 슈퍼컴퓨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AIG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추론하고 사고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추론과 사고를 위한 머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설계가 된 게 NV72 AI 이게 그레이스 CPU가 7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좀 비쌉니다. 이게 렉 하나 이렇게 그렇죠. 쭉 있는 예. 건데 그게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거를 좀 많이 주문해가지고 대당 가격이 수십억 원 이상일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AI 추론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 그럼 결국에는 AIG로 가기 위해서는 AI 추론이 필수적인데 지금 1년 만에 10배가 성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NVL72 같은 경우에는 이 렉 장비 하나당 비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시크 얘기를 하지만은 네. 지금 또 오늘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결국 딥시크가 과거에는 챗 GPT를 팔로우를 했는데 지금 또 제미나이를 또 팔로우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결국에는 어떤 걸 따라가야지만 추론이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반도체 필요하겠구나라고 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더 이거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XAI만 보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콜로서스 2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GPU가 거의 몇 개 들어가느냐? 100만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콜로서스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멤피스 쪽에 있지만 이게 20만 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젠순왕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슈퍼컴퓨터를 거의 가장 빨리 만든 사람은 일론 머스크다. 근데 이걸 100만 개로 하면은 이제는 좀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과연 XAI만 할까? 메타는 가만히 있을까?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BO3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영상.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이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리학입니다. 피지컬 AI인데 그럼 우리가 후라이팬에서 웍질을 할 때 이게 재료가 물이랑 섞여서 유체역학이 있잖아요. 이 유체역학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이 AI가 물리적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소라도 그렇고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미나이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봤어요. 고양이가 수영하고 있는 거 영상을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구글도 그러면은 GPU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실적 계속 좋아질 계속해서. 거다라고. 구글은 보고 CPU 있습니다. 쓰는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일부고요. 일부. 네. 일단 범용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급한 예. 대로는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또 우리 한영희 연구원 나왔으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네. 예, 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도 올렸잖아요. 이제 네. 현지 시간으로 1시 반에 그 오벌 오피스 맞죠? 네, 그걸로 맞습니다. 불러가지고 백악관. 기자회견 한다고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반. 네. 타이밍 좋네요. 근데 별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생각할 여기 때는. 기자회견 내용은 별건 없겠지만, 네. 근데 그 전에 왜 보면 베센트하고도 뭔가 좀 파이팅 넘치게 네. 사이가 좀 틀어진 면도 있고 여기서 뭐 베센트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트럼프가 여전히 일론 머스크 좋아하고 사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 마지막에 이제 도지에서 나갈 때 그 전체 백악관 참모진들하고 다 같이 있었던 네.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 떠나면서 이제 박수를 쳐줬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과 일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었다 네. 뭐 이런 언급도 나왔고요. 근데 뭐 아직 사이 좋습니다. 네. 아직 사이 좋고요. 그래서 로보택시를 결국에는 규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로보택시 규제를 풀려면은 미국 도로교통국이 있습니다. 여기 국장이 얼마 전에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보택시랑 옵티머스를 보고 갔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멘트를 했느냐? 테슬라 같은 기업을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에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규제가 주마다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를 합쳐가지고 연방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지금 웨이모도 그렇고 테슬라 로보택시도 그렇지만은 계속 더뎌지는 건 주마다 그 규제를 다 맞추려면 힘들거든요. 그럼 연방으로 하나 해가지고 하나로 맞춰버리면 표준으로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도로교통국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미국에서는 밀어주고 있다. 네. 저는 일단 블룸버그 발로는 나온 거 일자는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인데 여기서 나온 게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변경된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지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초기에는 기존 소비자용 모델 Y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전용 모델 사이버캡으로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연회에서는 이제 사이버캡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시연했느냐? 거기가 그 20세기 그 스튜디오였잖아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사유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규제는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일단 텍사스는 자율주행 규제가 다른 주보다는 조금 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출시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근데 그 테슬라 차량이 오스틴 동남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6월 달에 말했다시피 뭐 안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FSD를 적용시킨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비전으로만. 네, 일단 초기에는 10대 정도 투입을 하다가
이제 수개월 내에 1,000대로 확대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계속 로보택시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그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면허 종류의 하나가 TC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운송 허가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운송 허가 번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운송 허가 번호 있으면 택시 그런 거 면허 라이선스 네.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리무진, 셔틀,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 발급받으려면 이 TCP 면허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그 모델 Y 주니퍼가 TCP가 되는데 이거 말고 제가 텍스트로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 좌측 하단에 이제 TCP 0046782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 텍스트로 된 게 있는데 그냥 말로 설명드리자면은 네네. 이 면허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캘리포니아 그 모델 Y 차량이 되는데 지금 화면을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은 임시 번호판이 발급이 돼 있거든요. 이게 TCP로. 뭐야, 그래- 31093 이거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아, TCP 0046782? 네, 이거는 네. 이제 발급된 번호고 실제 운전 번호판에는 31093C4라고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TCP로 발급된 건데 실증 운행 주일 것이다. 진짜 번호판이다. 네. TCP는 등록 넘버고 네네. 원래 이 판은 네. 뭐 이게 임시라거나 아. 이래야 되는데 네. 진짜 번호판이 붙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이건 진짜 받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잖아요. 그 아빠 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바 사자는 그 운송면허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택시 번호판 보시면 다 아바 사자 뭐 네,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실증 운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 이거 여기 볼 지금 수가 사람이 있겠습니다. 없는 거예요, 운전석에? 네,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기에 동영상으로도 확인을 와. 했는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허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처음에 10대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좀 더 지나면 이제 진짜 그 무인 2인짜리 되는 개 예쁜 애가 나올 거다. 네네. 제가 어제 무슨 동영상 보다 보니까 낮에는 제 사람 로보택시가 무인으로 날르고 밤에는 네. 택배한다 그러더라고요. 옵티머스가 타가지고. 엔잡러네요, 엔잡러. 그래서 뭐 밤낮으로 안 쉬고 그 로보택시가 돌 거라고 24시간 엔잡러. 쉬지 않고 그러면은 네. 와 뭐 그렇게 하면 진짜로 수익성은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수익성이 좋은 이유가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연료비, 예. 그다음에 옵티머스의 연료비, 뭐 이거는 생각했을 때 전기로 되잖아요. 결국에 네. 전기값이 싸거든요. 저도 테슬라를 타지만 400km 가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네. 이게. 물론 완속으로 합니다. 예. 근데 그걸 따졌을 때 과연 택시가 400km 돌면 얼마 정도를 나올까라는 걸 비교를 했을 때는 답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성은 확보가 네. 된 것이다. 만약에 이게 휘발유였으면은 빈자리였을 때는 또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보다 훨씬 저렴한 테슬라는 전기로 충전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은 좀 확보될 것이다. 근데 옵티머스가 배달하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 집에 갖다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그쵸. 그러니까 대충 어디 가서 네. 내려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두 개 같이 댕겨야 저녁에 배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쵸. 아, 진짜로 로보택시랑 옵티머스 같이 같이 다니네. 다니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걔 24시간 돌고 그다음에 이제 딱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금융권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딱 드는 게 아, 이거 한 대씩 판 다음에 얘가 수익을 내서 투자자에게 준다 그러면은 테슬라 그 택시를 그 금융상품처럼 사는 거죠. 그걸 그쵸. 사가지고 돌리면 나한테 그 걔가 영업해서 나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현금 흐름만 있으면 그렇죠. 되죠. 처음에 현금은 딱 리스로 하면 되니까. 그래, 리스로 하면 네,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대출보다 금리가 그쵸. 잘 나오면 또 대출받아 살 그쵸.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보다 이자가 네, 이제보다 네. 잘 나오면 네. 그러면 이러면 되게 그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쵸. 자기도 안 들고 네. 막 매출도 충분히 들고 가능한 네, 가능한 시나리오. 가능한 하죠. 시나리오죠. 네. 옵티머스 한 대 사고 네. 그다음에 택시 한 대 사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끝도 없이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는 수익을 창출할 수 느낌이었습니다. 있는. 저도 네.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었네요. 네. 아. 그래서 금융도 엮을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파이낸셜도 따로 있습니다. 아, 보험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 네. 아니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뭐 테슬라 로보택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전기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 뭐 시장 점유율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비와디도 그렇고 또 샤오미도 네. 보니까 테슬라 모델 Y를 겨냥해서 이번에 또 SUV 전기차 출시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샤오미에서 전기차 나오는지도. 아, 샤오미에서도 나옵니다. S7의 그 SUV. SUV는 이제 이번에 네, 나온 이번에 나온 예, 거. 세단은 작년에 나왔었더라고요. 네, 작년에 나왔는데 예.
뭐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뭐 잘 팔릴 내수 시장이 워낙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어. 잘 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SU7 사고 났을 때 자율주행하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거든요. SU가 그 샤오미. 네, 샤오미 어. SU7. 네, 그 똑같은 커브길에서 중국 사람들은 예. 극단적으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웨이보나 샤오홍슈 SNS에 좀 들어가서 봐보면은 중국인 테스터들은 그 산에서 FSD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를 키더라고요. 차선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길인데 거기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거의 바로 절벽 옆인데 그냥 테스트 하더라고요. 근데 다 갑니다. 떨어지지 않고. 네, 근데 똑같은 샤오미 SU7 사망 사고 난 그 길이 하나가 있는데 네. 갑자기 그 밤에 운전을 하다가 S자 커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S자 커브를 잘못 돌다가 사망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똑같이 테슬라로 주행을 해봤는데 테슬라는 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보험 등록 대수를 보면은 지금 11,000대 나오거든요. 원래 분기 초는 수출 물량입니다. 분기 말로 갈수록 중국 내수에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띄워주시면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11,000대까지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 중국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분기 말로 가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000대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뚝 떨어지는 게 중간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분기 말에서 분기 초로 갈 때 이게 도레미, 도레미, 도레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따끈따끈하긴 한 건데 지금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슬라 저가형 그 차량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프로토타입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게 위장막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가형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아디나 그 비아디가 지금 판매량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를 조금 데이터를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그 저가형 차량이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마진이 많이 안 남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비슷할 겁니다. 사실 마진이 많이 안 남는데 결국에는 그 7%짜리를 마진율 7%짜리 지금 15% 14% 남는다라고 하면은 7%짜리 2대를 팔면 되잖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마진은. 그래서 그 저가형 차량 출시하게 되면 모멘텀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거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테슬라는 이제 화물에 적지 않은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확장됐냐면 프리몬트, 텍사스, 베를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중간, 아래, 위 세 개 합쳐서 오스틴, 프리몬트, 베를린입니다. 근데 저게 차량이 공장에서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뭐 배로 실든지 아니면 배송을 하든지 선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그 옆에 FSD 딸깍 키면 알아서 간다는 거죠. 목적지 정하면. 저기 안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연봉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냐? 한 6, 7천만 원 하거든요. 연봉이. 근데 저 인력이 필요 없으면 이익률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도 테슬라는 잘 그려지진 아직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만 치료제 짧게 여쭤볼게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나이백 우리나라에서 뭐 네. D&D 파마텍 네.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해외로 뭐 기술 이전, 특허 등록 등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계속 그 비만 치료제 예. 보고서를 내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 저희가 그 비만 치료제 인덱스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인덱스. 네. 그래서 네.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총 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냥 그 오늘 나온 이제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는 D&D 파마텍이나 네. 아니면 펩트론 아니면 킵스파마 이런 쪽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경구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D&D 파마텍이 하나 특허 등록 결정이 나왔던 게 호주에서 네. 이제 두 번째 특허 등록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본 특허보다 넓은 기술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주사제 대비 피하 주사제 대비해 가지고 경구용이 왜 조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뭐냐면 생체 흡수율이죠. 왜냐면은 먹게 되면은 이게 생체 흡수율이 투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제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흡수가 어떻게 하면은 작은 용량 대비해서 잘 될까라는 게 이제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기반 저분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복용 편리성, 그러니까 주사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아프죠. 조금. 네,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주 1회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젯바운드나 마운자라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주 1회 주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경구용은 그냥 알약 먹듯이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은 네. 그런 거부감은 좀 덜하기 때문에 편리성인데, 근데 왜 이게 경제성까지 이어지냐면 펩타이드는 생산 단가가 비싸요. 아. 그리고 생산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분자나 비펩타이드나 경구용으로 가게 되면은 편의성도 그렇고 생산 단가랑 생산 능력이 빨라지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어딜 노리냐? 중국이랑 인도를 노린다는 거죠. 두 개만 하더라도 인구가 28억이거든요. 근데 중국 비만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에요. 맞네요. 네, 그래서 저는 경구용이나 그 저분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D&D 파마텍인데, D&D 파마텍이 이제 뭐 메세라랑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개발 중인 5개 오랄링크 기술을 적용을 했거든요. 이게 경구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002-5라든지 224나 0975라든지 이게 오랄링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좀 확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